징비록을 연구한 일본. 당신은 당신의 실수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십니까?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아픈 기억을 빨리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부끄러운 과거는 덮어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신의 처참한 실패를 낱낱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적국이 더 열심히 연구했다는 서늘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징비록을 연구한 일본이라는 역사의 아이러니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려 합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조선의 산천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죽고 강토는 유린당했습니다. 그 참혹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전시재상 류성룡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내가 지난날의 잘못을 징계하여 후일의 환란을 삼가노라. 이것이 징비록의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모셨던 왕의 무능함도 기록했습니다. 조정의 분열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오판과 실수마저도 가감없이 적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는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후손들이 이 기록을 보고 미리 대비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류성룡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 징비록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기록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조정은 이 책을 금서에 가깝게 취급했습니다. 읽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창고 깊은 곳에 넣어두고 외면했습니다. 아픈 상처를 들추어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 일본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00년 정도 지난 1695년, 일본 교토의 서점가에 징비록이 등장합니다. 조선에서는 구하기도 힘들었던 그 책이 일본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앞다퉈 징비록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자신들이 왜 조선 정복에 실패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장수가 어떻게 자신들의 수군을 격파했는지, 조선의 지형은 어떠한지, 조선의 조정은 위기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들은 적장의 기록을 통해 적을 연구하고 분석했습니다. 조선 통신사들이 일본에 갔을 때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일본의 서점에서 징비록이 버젓이 팔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관리들은 불쾌해했습니다. 국가의 기밀이 유출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기밀을 조선 내부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애써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해자는 잊고 싶어 했고 가해자는 기억하고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과 과거를 처절하게 분석하는 것은 다릅니다. 조선은 과거를 잊지는 않았으나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체질을 바꾸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자신들의 패배 기록이 아닌 상대방의 반성문까지 가져가서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징비록을 읽으며 조선의 틈새를 파악했습니다. 조선의 약점이 무엇인지, 조선의 강점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해부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년 뒤 일본은 다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그때는 임진왜란 때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지리를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정치 상황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징비록을 연구하며 축적된 데이터가 그들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류성룡이 피눈물로 쓴 경고가 후손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적의 창끝을 예리하게 다듬는 숫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나의 반성문이 나를 공격하는 적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당신은 경쟁에서 졌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운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빨리 잊으려고 술을 마시거나 다른 일에 몰두하며 회피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쟁자는 어떨까요? 그들은 당신이 왜 실패했는지 분석합니다. 당신이 어디서 넘어졌는지 관찰합니다. 당신이 잊고 싶어하는 그 실수를 그들은 데이터로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승부에서 정확하게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기업들을 보십시오. 인류 기업은 경쟁사의 실패 사례를 집요하게 연구합니다. 경쟁사가 리콜 사태를 겪을 때 단순히 비웃고 넘어가는 기업은 이류입니다. 인류 기업은 경쟁사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어떤 조직 문화가 그런 문제를 일으켰는지 자신의 회사 내부를 점검하는 거울로 삼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징비록 연구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감상적입니다. 아픔을 공감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아픔의 원인을 냉철하게 도려내는 것에는 서툽니다. 상처를 위로받는 것만 좋아하고 상처가 난 이유를 분석하는 것은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류성룡은 말했습니다. 지난 일을 징계하여 훗날의 근심을 덜어야 한다. 여기서 징계한다는 말은 단순히 혼을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징비록을 연구할 때 그들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적국의 재상이 쓴 글이라고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가, 배울 점이 있는가, 그것 하나만을 보았습니다. 이 차가운 이성이 훗날 역사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우리는 류성룡의 징비록을 단순한 전란의 기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보를 대하는 태도, 실수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정보는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며 그것을 담을 준비가 된 그릇에 고입니다. 조선은 그 정보를 담을 그릇을 깨버렸고 일본은 그 정보를 담아 정제하고 가공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매일 수많은 실패를 겪습니다. 개인의 실패도 있고 사회의 실패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온갖 사건 사고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욕을 하거나 안타까워하고는 금세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사건 사고의 이면을 분석하고 돈을 벌 기회를 찾거나 시스템을 장악할 방법을 연구합니다. 당신의 약점은 당신에게는 콤플렉스이지만 남에게는 공략 포인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약점을 직시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반드시 그 약점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것은 냉혹한 현실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관군이 무력하게 무너진 것은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몰랐고 나 자신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징비록은 나를 알라는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그 절규를 귀담아 듣지 않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서재에는 어떤 책이 꽂혀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이야기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위로와 힐링을 주는 달콤한 말들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당신을 성장시키는 책은 당신의 뼈를 때리는 책입니다. 당신의 게으름을 지적하고 당신의 오만을 꼬집고 당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런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일본 에도 시대의 유학자들은 징비록을 읽으며 조선의 충신 류성룡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적국의 인물이었지만 자국의 실패를 냉철하게 기록한 그 정신을 높이 산 것입니다. 오히려 조선의 선비들보다 일본의 학자들이 류성룡의 뜻을 더 깊이 이해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진정한 존경은 국적이나 신분을 초월하여 진실을 마주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감정과는 별개로 그들의 치밀함은 배워야 합니다. 기록을 중시하고 실패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타산지석으로 삼는 그 태도 말입니다. 감정은 뜨겁게 가지되 머리는 차갑게 식혀야 합니다.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분노를 넘어서는 분석이 있어야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자문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에도 징비록이 있는가? 나는 나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에게 보이기 좋은 성과만 나열하고 있는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덮어두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패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류성룡이 징비록을 쓴 후 그는 관직에서 삭탈관직당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쓸쓸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세상은 그를 비난했고 그를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썼습니다. 누군가는 읽어주기를 바라며 누군가는 이 기록을 통해 살아남기를 바라며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심은 몇백 년을 돌아 이제야 우리에게 다시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도착한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역사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팠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억을 꺼내어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당신의 미래를 구할 답이 숨어 있습니다. 남들이 당신의 약점을 연구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당신의 약점을 연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징비록을 덮으며 생각합니다. 책은 쓴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것이라고 합니다. 류성룡이 썼지만 그것을 읽고 활용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은 누가 읽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이 당신 인생의 가장 독실한 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페이지를 한 줄도 빼놓지 않고 정독하십시오. 특히 얼룩진 페이지를 더욱 꼼꼼히 읽으십시오. 눈물이 앞을 가려도 읽으셔야 합니다. 괴로움에 몸서리가 쳐져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교훈입니다. 다시는 징비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 안의 심지는 굳건히 타올라야 합니다. 그 불꽃은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징비록 하나를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실패가 당신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갑옷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밤 역사의 뒤안길에서 들려오는 류성룡의 낮은 한숨 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지난날을 징계하여 훗날을 대비하라. 이 목소리가 오늘 당신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